저 한 분이 저랬잖아요. 국민연금이 얼마나 좋은 제도인지 몰라서 그렇다. 현재는 그렇습니다. 우리 세대한테는. 우리 세대한테는 저게 맞아요. 근데 다음 세대한테도 그러냐? 그렇지 않습니다. 젊은이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지금 이렇게 계속 받다가는 30년쯤 있다가 이게 완전히 고갈이 되면 그 다음엔 어떻게 되느냐? 젊은이들 입장에서는 지금 내는 보험료의 한 3배 이상을 더 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낸 돈에 형편없이 적은 돈만 나중에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걸 알면 그게 다 이제 보이는데 그때쯤 되면 젊은이들이 그걸 낼까요? 지금 아주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다 고쳐야 되는 거죠. 국민연금은 국민연금 제도에서 보험료 뭐 구조 이런 걸 바꾸는 게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 기금 운용이거든요. 두 가지가 지금 다 고장나 있는 겁니다. 이 두 개를 다 뜯어 고쳐야 되는 상황이죠. 시청자 여러분, 이번 주에 저 몇몇 신문에서 저걸 다뤘어요. 국민연금에 대해서 우리 젊은이들이 얼마나 화가 나 있는가. 근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그래도 연배가 좀 있으신 분들 대부분이 40대 이상이시잖아요. 우리 40대 이상, 50대 이상의 시청자 여러분들은 젊은이들이 굉장히 예민하다고 느끼시죠. 그렇게 반응하시는 걸 제가 여러 번 봤거든요. 그러니까 연금 내라 그러면 내고 나중에 저 받으면 되지. 왜 이거를, 우리나라에 가난한 노인들이 얼마나 많은데 우리 젊은이들이 연금에 대해서 연금 뭐 저 탈퇴할란다 이런 얘기하고 국민연금 폭파시키자 이런 얘기를 하면 너무 야박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근데 제가 요즘에 이번 주에 그 기사를 보면서 이게 꼭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이거 한번 보시겠어요? 올해도 구조개혁 가물가물. 국민연금 왜 내야 되냐? 성난 청년들. 이거 지금 시청자 여러분, 뭘 또 이거 가지고 성까지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죠? 근데 청년들 입장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청년들 입장은 뭐냐면 미래에 못 받을 수 있다는데 왜 이걸 강제로 돈을 내라고 하죠? 그리고 상대적으로 더 넉넉한 기성세대의 노후를 왜 내가 지금 돈도 없는데 피땀 흘려서 일한 돈으로 납득이 안 된다. 국민연금 말고 개인별로 그냥 적금이나 주식으로 노후를 대비하는 게 더 나을 것 같다. 이게 지금 젊은이들의 생각입니다. 제가 젊은이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이게 정확하게 지금 젊은 친구들의 의견들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여기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뭐라 그랬냐면 국민연금이 좋은 제도인 걸 젊은이들이 몰라서 그렇다. 이분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연금학자인데 이 국민연금이 얼마나 좋은 제도인지 몰라서 그렇다. 가르쳐주면 된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분, 기금이 고갈되면 이 연금을 못 받는다고 정치권이 불안을 조성하는데 이건 기우다. 그냥 고갈되면 그냥 매달 보험료 내는 걸로 그냥 급여를 주면 된다. 그러니까 못 받게 되지 않는다 이 얘기예요. 자, 시청자 여러분, 지금 젊은이들의 불안 제가 말씀드렸죠. 못 받게 될 수도 있다. 근데 그냥 내 개인이 하지 못 받게 될 수도 있는데 왜 강제로 내라 그러냐. 우리 TV 수신료 때도 그랬잖아요. 수신료도 우리 기성세대도 아니 수신료를 내는데 저놈의 공영방송이라는 게 아무 눈치도 안 보고 저렇게 지 맘대로 하는데 우리가 왜 수신료를 왜 내? 이런 거잖아요. 똑같은 거죠. 지금 청년들도 국민연금 돈 내라 그래서 지금 월급에 9%죠? 9%씩을 지금 내는데, 물론 그 중에 반은 난 사용자가 내지만 어쨌든 없는 돈에 자기 월급의 5% 정도를 떼서 내는데 못 받게 된다는 거잖아요. 젊은이들 입장에서는 불안하고. 그러면 그걸 빨리 개혁을 해서 고쳐줘야 되는데 개혁은 안 하고. 그러니까 우리 TV 수신료 때 우리 복장 터지는 거랑 젊은이들이 똑같습니다. 젊은이들이 그럼 왜 내? 도대체? 그냥 우리가 적금 내고 보험 들어서 내 노후는 내가 책임진다니까?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진짜 중요하면 개혁을 제대로 하든가 라는 거죠. 젊은이들 얘기는. 저는 이 젊은이들 얘기가 굉장히 포인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이 전문가들 얘기, 진짜 이거 참 참담합니다. 지금 사실 왜냐하면 저 전문가들 얘기가 왜 안 와닿냐면 한 분이 저랬잖아요. 국민연금이 얼마나 좋은 제도인지 몰라서 그렇다. 현재는 그렇습니다. 우리 세대한테는 저게 맞아요. 근데 다음 세대한테도 그러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세대한테 국민연금이 굉장히 좋은 제도인 거는 우리가 돈 낸 거보다 더 많이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젊은이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지금 이렇게 계속 받다가는 30년쯤 있다가 이게 완전히 고갈이 되면 그 다음엔 어떻게 되느냐. 젊은이들 입장에서는 지금 내는 보험료의 한 3배 이상을 더 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낸 돈에 형편없이 적은 돈만 나중에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걸 알면 그게 다 이제 보이는데 그때쯤 되면 젊은이들이 그걸 낼까요? 아니 바보가 아니고서는 안 내죠. 어떻게 하면 이걸 해지를 할까 생각을 하겠죠. 해지되지도 않지만. 근데 문제는 비극은 뭐냐면 젊은이들이 지금 내 노후는 내가 챙기겠다라고 얘기하는데 자기 노후 자기가 챙기게 되는 걸 믿을 수 없습니다. 인류 역사에서 그렇게 제대로 자기 노후를 대비하지 못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공적연금이라는 게 생긴 거거든요. 근데 젊은이들은 지금 속이 타는 거예요. 젊은이들은 이제 뭐 저거 고갈되고 나면 내 보험료는 한 서너 배씩 오를 거고 내가 받는 돈은 쥐꼬리만 할 거고 그러면 아까 저 전문가들이 얘기한 것처럼 국민연금은 너무 좋은 제도야 이 말이 통하지 않는 겁니다. 그거는 우리한테나 지금 통하는 거죠. 우리가 워낙 지금 연금 보험료가 조금 내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국민연금 개혁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국민연금 개혁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모든 국민이 지금 젊은이들한테 몰빵해서 피해가 가지 않도록 그거를 피해를 조금씩 조정해서 모든 사람이 다 비슷비슷하게 돈 내고 비슷비슷하게 받도록 하는 게 그 연금 개혁의 기본입니다. 그게 이제 어려운 거죠. 왜냐하면은 기존에 보험료 조금 내던 분들도 더 내야 되니까. 물론 은퇴하기 전까지 시간이 얼마 안 남았죠. 우리 세대는. 그러니까 그래도 뭐 60대 중반까지 남은 시간 동안 조금 더 내는 건데도 돈 더 내라 그러면 기분 나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정부가 잘해야 되는 거죠. 이 얘기를 잘 설득을 시켜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야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이 젊은이들을 그 손해 안 보게 해주겠다라는 거가 들어가야지 젊은이들이 그래도 설득이 될 텐데 예를 들면 젊은이들이 지금 이런 얘기 합니다. 이거 보세요. 젊은이들이 지금 이 얘기예요. 돈을 더 내봤자 당국에서 운영도 제대로 못한다라는 의심을 갖고 있다. 이게 정말 그렇게 중요한 제도면 정말 안전판 역할을 해야지. 지금 당신들이 왜 엉망으로 그러니까 제도 개혁을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기금 운영도 제대로 못하는데 왜 우리한테만 희생을 강요하냐 이런 항의를 하는 거예요. 자, 저는 젊은이들의 얘기가 진짜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젊은이들이 지금 저한테 항의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국민연금법 27조를 보면 이 기금운용, 기금이사가 관장하는 부서라는 게 기금운용본부거든요. 기금운용본부의 소재지는 전라북도로 한다. 지금 이거 보세요. 국민연금 법에다 박아놨어요. 이 기금운용본부를 전라북도로 한다. 왜 이럴까요? 왜 이런 이상한 구조리 들어갔을까요? 우리나라의 금융의 중심지는 여의도고 여의도에서 그러니까 그 금융회사들의 본사는 다 여의도에 있잖아요. 왜냐면 그 정보가 굉장히 중요하고 어디다 투자하는 게 중요하냐 이런 게 그 여의도 금융맨들은 그 네트워크가 엄청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국민연금의 왜 기금운용본부는 왜 전주로 가 있을까요? 왜냐하면 전주 출신 국회의원이 이렇게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젊은이들의 항의는 이겁니다. 젊은이들의 지금 너무나 분노에 찬 항의는 냉면은 이거다. 지금처럼 조금 내고 많이 가져가는 구조에서는 그러니까 가져가는 것도 적지만 가져가는 것에 비해서도 지금 보험료가 작은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쌓아놓은 거 다 급격하게 줄어들기 시작하고 있는데 이게 20몇 년 지나면 이게 완전히 고갈이 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젊은이들은 그때 내야 되는 사람들은 보험료가 그때 고령자를 위해서 보험료가 한 3.5배는 늘어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월급에 한 30%를 내야 돼요. 근데 그 30%를 내야 되는데 받는 돈은 하나도 안 늘어나죠.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지금 너무 화가 나요. 너무 화가 나는데 정부가 연금 개혁하겠다고 약속을 했잖아요. 근데 개혁은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뭐냐면 기금 운용이라도 제대로 해라. 우리나라에서 기금 운용을 잘하는 사람들이 최고의 재능을 모아서 정말 있는 돈이라도 이 연금 수익률 1%만 늘어나면 이 고갈되는 시점이 5년이 늘어난다는 거잖아요. 뒤로 미뤄진다는 거잖아요. 근데 젊은이들이 지금 항의하는 내용이 이거예요. 정말 중요하면 어떻게 저 지역구 국회의원 때문에 기금운용본부를 전라북도에다 놓는다는 걸 법에다 놓을 수가 있어? 이라는 거죠. 정말 그렇게 중요한 제도고 우리한테 희생을 강요할 정도의 제도면 희생 조금 해도 괜찮아. 이런 거 제가 볼 땐 이래요. 젊은이들은
진짜 지금 돈을 막 뜯어가는 것도 화가 나지만 나중에 못 받게 될 수 있다라는 것도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지금 어려운 어른들을 위해서 가는 건 좋다. 근데 적어도 정부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은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니냐. 우리한테 희생을 강요하려면. 근데 보면 무슨 놈의 최선이냐 이게. 지역구 국회의원이 우겨가지고 전라북도에다가 기금운용본부를 갖다 놓고 보시면 전라북도로 보냈죠. 2013년에. 이게 지금 전주 지역구 국회의원이 난리를 쳐갖고 이렇게 된 겁니다. 그리고 기금운용위원회. 기금운용위원회가 최상위 위원회거든요. 가장 그 큰 결정을 하는 게 기금운용위원회입니다. 근데 이 기금운용위원회는 위원장이 보건복지부 장관이에요. 보건복지부 장관이 기금운용에 대해서 뭘 합니까 도대체? 기재부 차관. 기재부 차관이라고 또 다 금융을 아는 건 아닙니다. 농림축산부, 산자부, 고용노동부 차관. 그리고 뭐 사용자단체, 노동조합 뭐 이런. 그래서 결국 지금 어떻게 돼 있냐면 가장 중요한 기관인 이 기금운용위원회가 위원장은 복지부 장관이고, 그 다음에 당연직은 이제 각종 부처의 차관들, 이 사람들 회의 오지도 않아요. 그 다음에 보세요. 경총, 상공회의소, 중소기업 중앙회, 그 다음에 노총, 민노총, 공공노련. 이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출중한 금융 전문가들일까요? 그 젊은이들이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이게 시청자 여러분, 이게 이제 제일 잘한다고 하는 게 이제 캐나다의 경우인데, 캐나다는 참 모범적인 그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캐나다 CPPIP라는 기관은 이 기금운용위원회가 다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말. 그러니까 그 금융계에서 금융 투자를 오랫동안 했고 식견이 있는 사람들한테 분명한 미션을 주고, 우리 국민들의 돈을 너네들한테 맡기는 거니까 이 돈을 진짜 심각한 위험을 무릅쓰지 않으면서 최대한의 수익률을 내다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우리나라 분 그 인터뷰를 봤더니 이 캐나다 기금운용위원들은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 진짜 월스트리트에서 일하는 사람들보다 더 투자에 박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저 노총 사람, 경총 사람, 저 사람들은 다른 정치적인 얘기를 하는데 불러야죠. 근데 이거 기금운용 하는데 이 사람들을 지금 해놓으면 우리 젊은이들 입장에서는 야, 이따위로 제도를 만들어 놓고 우리한테 지금 나중에 월급 30% 내라는 거야? 이러면 너무 화가 나죠. 저는 진짜 청년들 마음이 이해가 가고요. 이거를 다 뜯어 고쳐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정치가 망가진 게 이거 보셔요. 지금 이분이 그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를 전주로 보낸 전주 국회의원인데 이거 보세요. 어처구니가 없어요. 워렌 버핏도 시골서 투자한다. 국민연금 기금운용 전주에서 충분하다. 참 어처구니가 없죠. 전북의 금융중심지 지정에 여야 없다. 힘을 합치자. 자, 시청자 여러분, 저분 말씀 보셨죠? 워렌 버핏도 무슨 세계에서 가장 투자의 귀재라고 하는 워렌 버핏도 시골에서 투자를 지휘한다. 저 말은 맞습니다. 저 사람 자기 고향의 집에서 합니다. 오마하, 네브라스카 아주 깡촌 오마하에서 자기 집에 사는데 이 사람 얘기가 맞다고 생각하세요? 우리나라도 기금운용본부에 있는 투자력들이 다 워런 버핏이면은 가능하죠. 워런 버핏은 자기가 시골집에 살아도 무슨 일에 있어서 자동차도 안 타고 항상 전용기 타고 다니는 사람입니다. 저 사람은. 시골에 살면 뭐해요? 저 사람은 자동차 안 타는 걸로 유명한 사람이거든요. 어디를 움직이든 무조건 전용기 타고 움직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런 얼척없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워런 버핏도 시골에 사는데 기금운용본부가 전주에서 있는 게 뭐 어떠냐, 충분하다. 자, 이 금융하시는 분들은, 이 투자하시는 분들은 정보가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서로의 의견 교환이 중요하기 때문에 주로 여의도에서 일을 하죠. 그리고 이제 전주로 옮긴 다음에 그 인력을 확보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졌다는 겁니다. 기금운용본부가. 이직이 그렇게 많대요. 전주에 가서. 그러니까 저는 우리 그 지역 균형 발전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 전주도 뭔가 다른 먹고 살 거리를 고안을 하고 그거를 정부가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건 저는 찬성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이 국민연금이라는 건 정말 어떤 나라든 이 공적 연금이라는 거는 정말 중요한 제도거든요. 근데 이 제도라는 걸 유지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리고 특히 우린 지금 젊은이들이
진짜 폭파시켜버릴 테니까 내가 이때까지 낸 돈이라도 돌려달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런 경우, 이럴수록 이 제도를 유지하려면 믿음을 줘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 정치는 어떤 상황이냐. 자기 지역구에 그리고 선거 때 되면 호남 민심 중요하다고 여야가 다 몰아준 거죠, 그러니까. 그 지역구 국회의원님이 나서갖고 미친 듯이 저거를 해가지고 가지고 내려간 거죠. 그리고 지금 10년 지났잖아요. 10년 동안 문제가 얼마나 많이 발생을 하는데도 지금 기금운용본부에서 사람을 못 채워가지고 그럼 뭐 기금운용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근데 저거를 지금 10년이 지나도록 시정이 안 되는 거죠. 시정이 안 되는 게 다 뭐냐? 정치 구조가 졌다오니까 안 되는 거죠. 젊은이들이 얘기하는 거 단 하나입니다. 제도를 안정적으로 고쳐주세요. 그리고 그 돈을 가지고 진짜 최선을 다해서 운영을 해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TV 수신료 안 내는 것처럼 우리 빠질랍니다. 지금 그 젊은이들이 그렇게 절규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정치인들이 너무 지금 상황을 모르고 있습니다. 너무 상황을 모르고 자기 그것만 보고 있는 거죠. 자기 동네, 자기 평판만. 그리고 그 자기 평판만 생각하는 그런 정치적인 동기가 우리나라에서 지금 존중받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통령 선거 한 번 하면 호남 민심 중요하지 이러면서 그냥 달라는 거 주고 지금 이런 구조가 되는 거죠.